여러분, 완벽해서 오히려 약하다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좀 이상하죠? 근데 재료 과학의 세계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로 그 흥미로운 역설, 완벽한 결정은 왜 부서지는가, 이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론적으로는요, 원자들이 정말 완벽하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쫙 배열된 결정이 있다고 쳐요. 그럼 이건 진짜 상상도 못할 만큼 강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우리가 쓰는 재료들은 이론값에 한참 못 미치는 훨씬 약한 힘에도 그냥 툭 부서져 버리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미스터리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미스터리를 어떻게 파헤쳐 볼 거냐면요. 먼저 완벽한 결정의 역설이 뭔지 제대로 짚어보고요. 다음으로 이 문제의 원인인 결함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지도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전위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고 얘네들을 구별할 수 있는 버거스 벡터라는 지문도 확인해 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작은 결함들이 실제로 재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완벽한 결정의 역설입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요, 먼저 재료의 성질 중에서 어떤 게 원자 구조 변화에 민감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 정말 재미있는 그림이 있죠? 재료의 특성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건데요. 왼쪽을 먼저 보실까요? 탄성계수, 밀도 같은 것들. 이런 애들은 재료 안에 작은 결함이 좀 있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구조의 둔감한 성질이라고 부르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오른쪽입니다. 재료가 얼마나 잘 버티는지, 언제 부서지는지를 나타내는 항복 강도나 파괴 강도 같은 것들이요. 얘네들은 재료 속 미세한 구조, 그러니까 결함에 따라서 그 값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네, 바로 이 구조의 민감한 성질들, 얘네가 우리 미스터리를 푸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결정적인 열쇠를 찾으러 가봐야겠죠? 바로 두 번째, 결함의 지도입니다. 도대체 재료를 약하게 만드는 범인이 누군지, 그 불완전함, 그러니까 우리가 결함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정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결함의 종류가 쫙 나와 있습니다. 원자 하나가 빠진 0차원 점결함부터 시작해서 1차원 선, 2차원 면, 심지어 3차원 덩어리 결함까지 아주 다양하죠. 이 중에 범인이 있다는 건데 특히 재료가 힘을 받아서 영구적으로 모양이 변하는 현상 있잖아요. 소성 변형이라고 하는데 이 현상의 주범으로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바로 여기 이 1차원 선 결함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용해선상을 좁혔으니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1차원 선결함, 다른 말로 전위, 디슬로케이션이라고 하는 녀석을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칼날 전위와 나선 전위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용의자, 바로 칼날 전위, 영어로는 엣지 디슬로케이션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가지런히 쌓인 칙들 사이에 종이 한 장도 아니고 반장을 억지로 쑤셔 넣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그림처럼 되는 겁니다. 보세요. 완벽한 원자 배열 속에 잉여 반면, 그러니까 불필요한 원자면이 반쯤 쐐기처럼 박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억지로 끼어든 면이 끝나는 바로 저 지점, 저 라인을 따라서 쭉 원자 배열이 뒤틀리는 선결함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칼날 전위의 정체입니다. 다음 용의자는 나선 전위, 스크류 디슬로케이션입니다. 이건 또 어떻게 생기냐면요. 결정의 일부를 가위로 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른 면을 기준으로 위쪽을 잡고 원자 한 칸만큼 옆으로 쓱 밀어버리는 거예요. 일종의 비틀림이 생기는 거죠.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원자 배열이 보이세요? 마치 나선형 계단처럼 비틀려 있죠? 그래서 이 전유선을 따라서 한 바퀴 삥 돌아보면 제자리로 오는 게 아니라 한층 위나 아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나선 전위인 겁니다. 신기하죠? 자, 그럼 이 두 용의자의 차이점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칼날 전위는 뭐였죠? 네,
잉여 변면이라는 추가적인 면이 끼어든 구조였고요. 반면에 나선 전이는 격자 자체가 아예 나선형으로 비틀린 구조를 가집니다. 바로 이 근본적인 구조의 차이가 얘네들의 모든 특성을 결정짓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두 녀석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겐 이 전위들만의 고유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지문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걸 알아보는 게 바로 네 번째, 전위의 지문, 버거스 벡터입니다. 네, 그 지문의 이름이 바로 버거스 벡터, 기호로는 B라고 씁니다. 이게 뭐냐? 한마디로 전위 때문에 격자가 얼마나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뒤틀렸는지를 나타내는 벡터예요. 모든 전위는 자기만의 고유한 버거스 벡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문을 어떻게 찾느냐?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먼저 왼쪽의 완벽한 결정을 보세요. 여기서 원자들을 따라서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4칸, 아래로 4칸, 왼쪽으로 4칸, 위로 4칸. 그럼 정확히 시작점으로 돌아오죠? 자, 근데 이번엔 오른쪽, 전위가 있는 결정을 보세요. 똑같이 그려봅니다. 오른쪽 4칸, 아래 4칸, 왼쪽 4칸, 위로 4칸. 어때요? 시작점으로 못 돌아오고 틈이 생겼죠? 바로 이 틈. 이 끝난 지점에서 시작점까지 이어주는 바로 저 벡터, 저게 바로 버거스 벡터입니다. 전위가 만들어낸 차이인 거죠. 근데 이게 그리는 사람 마음대로 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제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오른손 법칙인데요. 먼저 전위선의 방향을 하나 정하고 그 방향으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딱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손가락이 감기는 방향으로 아까 그 사각형을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똑같은 전위를 보고 똑같은 버거스 벡터를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지문을 찍어봤더니 드디어 두 용의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바로 이거예요. 칼날 전위는 버거스 벡터가 전위선에 대해 수직입니다. 90도죠. 반면에 나선 전위는 버거스 벡터가 전위선과 나란합니다. 평행하다는 거죠. 수직이냐 평행이냐 이 간단한 기하학적 관계가 바로 두 전위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 특징입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자, 지금까지 전위다, 버거스 벡터다. 그림으로만 보니까 이게 그냥 머릿속 개념 같고 좀 그렇죠? 과연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요? 5번째, 미시세계에서 거시세계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게 바로 실제 재료 속을 투과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사진입니다. 와, 저기 보이는 저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선들 보이세요? 저게 다 전위예요. 실제 재료 안에는 이렇게 수많은 전위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실 순수한 칼날전이나 나선전이보다는 이렇게 막 휘어지고 섞여있는 혼합전이 형태가 대부분이죠. 전위 하나가 움직이는 건 너무 작아서 우리 눈에는 당연히 안 보이겠죠? 하지만 수백만, 수천만 개의 전위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같은 면을 따라서 쭈루룩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재료 표면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계단 같은 자국을 남깁니다. 이걸 우리가 슬립 밴드라고 불러요. 이게 바로 전위가 움직여서 재료의 모양을 바꿨다는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 건인 셈이죠. 자, 이제 범인도 찾았고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바로 전이라는 결함이었죠. 그럼 이제 이걸로 끝일까요? 아니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6번째, 약점에서 설계의 핵심으로 관점을 한번 바꿔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함은 재료의 약점이 아니다. 우리가 결함을 제어하는 법을 이해할 때 우리는 더 강한 재료의 건축가가 된다. 와, 멋진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결함을 무조건 나쁜 거, 없애야 할 취약점이라고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 전위라는 결함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심지어 그걸 맘대로 제어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부터 결함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딱 그런 성질을 가진 재료를 만들어내는 아주 강력한 설계 도구가 되는 거죠.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것, 이게 바로 재료과학의 묘미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강하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하죠. 만약
원자 하나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재료가 오히려 쉽게 부서지고 적절한 결함을 가진 재료가 훨씬 더 강하고 유용하다면 과연 우리 공학자들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완벽함이란 대체 뭘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